자, 전진건설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시장 상황이 굉장히 좀 좋지 않게 시작하고 있죠. 저는 미증시가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에 장중 진폭이 어마어마합니다. 4월 저점 이후 최대 진폭이에요. 4월 저점을 넘어가는 수준은 아니고요. 4월 저점에서 워낙에 큰 폭의 변동이 일어났으니까 4월 저점 때 이때만 여기 기록 말하는 거죠. 장중 플러스 4.57에서 시작해서 마이너스 3.52까지 내려갔다가 마이너스 2.5에서 마감했던 이 장대 음봉, 요거 이후로 가장 큰 폭의 변동이 됩니다. 자, 그 앞엔 또 여기도 10월 10일 한 번 있었고요. 여기 3% 조금 넘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큰 폭으로 올렸다가 2.58에서 마이너스 2까지 상당히 큰 폭의 변동이 나타났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엔비디아도 뭐 실적 발표 나왔던 거 다 까먹어 버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 전체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 그나마 지금 낙폭을 조금 줄인 건데요. 자, 이렇게 들어가면서 지금 무더기로 지금 다 내려버리고 있죠. 바이오도 뭐 최근에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시장 전체를 압박을 하면서 올라가는 종목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화면에 지금 상승 종목이 지금 딱 5개 불이 켜지고 있네요. 5개. 단 5개. 6개네요. 저쪽에 코스메카까지. 그래서 뭐 6개, 이제 7개 왔다 갔다 하는데요. 적으면 5개, 많으면 7개. 지금 요렇게밖에 안 됩니다. 15분 진행되는데. 자, 이 중에서 지금 가장 돋보이는 쪽이 우크라이나 재건입니다. 지금 전제 우크라이나 재건주는 제 관심에 지금 바로 이 종목이 지금 하나 있는데요. 나머지 종목까지 같이 보도록 하면요. 자, 전진건설로버, 그리고 그 밑에 현대 에버다임 7%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이제 농업 쪽 이쪽 같은 경우도 똑같죠. 대동기어가 우크라이나 재건이니까요. 우크라이나 재건, 대동기어, 대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재건이라고 하는 종목 중에서 스웨스틸텍은 아마도 이제 가장 유명한 종목들이죠. 이게 더 유명한 종목으로는 뭐 삼부토건이라든가 뭐 범양이라든가 뭐 이런 종목이 있습니다만 애초에 그거는 되먹지도 않는 종목이니까 빼고요. 삼부토건, 범양 이런 거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이게 들어가서 이거 하실 때 이때 계속해서 경고를 드렸었죠.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 이거 지금 당장 망해도 이상할 게 전혀 없는 종목이다. 지금 당장 눈앞에 망해도 이게 어딜 봐가지고 얘가 우크라이나 수혜를 받을 것 같으냐 이게. 그러니까 예전이라 그러면 이때 앞에도 그랬습니다. 예전이라 그러면 김건희 백으로 이게 가능했었는데, 저 우크라이나 우리 대통령 갈 때 따라 들어가가지고 그거 가능했었는데, 김건희가 그렇게 집중적으로 난타를 당하고 있는데, 거기서 아무리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 해도 거기서 이 삼부토건을, 이런 회사를 우크라이나 재건의 핵심으로 끌고 갈 수 있겠느냐? 이건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삼부토건, 범양건영, 그리고 삼부토건하고 엮여 있는 DYD까지 해서 다 그쪽으로는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죠. 이 중에서 이제 결국에 거래가 되고 있는 회사는 이거밖에 없어요. 자, 이 얘기를 왜 드리고 있냐라고 하면, 우리가 이런 쪽에 탐하를 한다라고 하더라도요. 지금 얘 이러고 있죠? 얘도 결국 거래 정지돼 버렸네요. 얘도 이쪽 라인으로 있는 회사들이 지금 다 거래 정지예요. 삼부토건, 범양건영. 그 반면에, 자, 그래서 이거 하지 마시고요. 이런 거 하지 마시고 해서, 그거 하지 마시고 해서 저희가 우크라이나 재건으로 제일 먼저 추천을 드렸던 게 이 종목입니다. SY스틸텍. 자, 이걸 가장 먼저 추천을 드렸었고요. 얘는 지금 거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넥스트에서. 자, 그러니까 안 되죠. 그리고 그 다음 종목이 바로 이거죠. 전진건설 로봇. 이름이 로봇자 붙어 있다고. 로봇죠? 아닙니다. 이거 콘크리트 펌프카예요. 콘크리트 펌프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재건 쪽의 수혜만 있는 건 아니죠. 우크라이나 재건만 쪽은 아니고 인프라 투자 확대 쪽 수혜는 다 있습니다. 예를 들자 그러면 뭐 미국에 지금 데이터 센터를 무더기를 짓게 그때 앞에도 나왔습니다만 두산 밥켓 같은 종목을, 이건 지금 테마에 건설 기계가 지금 맨 위쪽에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 건설 기계였는데 여기 두산 밥켓 같은 이런 종목을, 건설 기계 종목이잖아요. 두산 밥켓, 현대 건설 기계, 얘들도 우크라이나 건설 재건 테마에 들어있긴 하죠. 이거 AI 데이터 센터 수혜라고 갖다 집어넣어버렸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두산 밥켓을.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데이터 센터를 삽으로 팔 거냐 이거야.
데이터 센터 삽으로 팔 거냐 이거. 굽새끼 가지고 파지 않냐 이거. 이런 식으로 친다라고 하면은 뭐 테마에 안 걸릴 건 없죠.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친다면 테마에 똑같이 다 걸리는 거고요. 예전에 LA 대화재에 걸려 들어왔을 때 그 재건 테마 들어갑니다. 여기도 기본적으로 이 중에서 실적이 가장 강한 종목이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가 주로 이제 건설과 그리고 농업, 농기계 쪽에 뭐 TYM도 있었고 이 대동기업 같은 종목도 있고요. 그러니까 가지 그 뒤로 요 전진기술 건설 로봇을 그다음에 뒤로 추천을 드렸고요.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의 맨 마지막 저 트럼프가 와가지고 종료시키겠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올 때 그 뒤쪽에 이제 맨 마지막으로 이제 또 그때 추천드렸던 게 대동기업이에요. 이렇게 들어갔던 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일 유명한 그러니까 시세를 가장 많이 냈던 세 종목 중에서 지금 가장 강력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종목이 얘라는 얘기죠. 산일전기나 이 전진건설로봇 같은 경우에 여기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우리 기관들의 경우는 오버행이가 집어러 절대 개 못 주니까 밀려 떨어질 겁니다. 500 나올 겁니다. 온코닉에서도 그런 얘기 들었고 다 얘기 들었죠. 집어러 절대 개 못 준다고요. 초반에 다 나와요. 웬만하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안 나오는 게 굉장히 적은 거 숫자가 되는 거고 그런 나오는 쪽에 이례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 또 뒤쪽에서 또 반대로 뒤집기가 들어갑니다. 이런 거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산일전기 그래서 이런 거 눌려 들어왔을 때 사라라고 하는 얘기를 드린 바가 있죠. 자, 이래서 이렇게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은 이 기업들 세 개를 비교를 해보게 된다 그러면 우크라이나의 맨 마지막 뒤쪽에 있는 대동기업입니다. 대동기업 이번 분기 적자 뭐 그렇게 크게 돋보이는 게 없죠. 그래서 제자리 그런 대로 유지를 하고 있다가 작년에 빽했고요. 그리고 올해는 더 뒤로 후퇴되어 있습니다. 대동기업 예전에 왕년에는 또 뭐 이제 큰 손개미들 들어와가지고 뭐 회사가 저평가되고 뭐 이래가지고 장난질들을 꽤나 많이 쳤던 회사죠. 자 그리고 이제 SY 스틸텍 쪽으로 넘어가 보면 여기도 뭐 딱히 자 앞쪽에 나오는 것처럼 2023년도에 정시 찍고 2024년 후퇴하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이렇게 후퇴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중에 그러면 이 중에서 유일하게 즉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종목 중에서 이게 앞서 얘기했던 현대건설기계 같은 저런 대형 쪽에 코스피 대형주 라인을 제외한다 그러면 유일하게 실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회사가 이 회사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질건설 로봇 같은 경우는 산일전기도 그렇고 전진건설도 그렇고 마사지 없이 들어온 회사다라고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자 어제도 노래 불렀던 10개의 종목 중에 9종목이 상장 시에는 반드시 마사지를 하고 들어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사지 없이 들어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로 살펴봐야 된다. 그게 이 전진건설 로봇 그리고 산일전기 그리고 현대마린 솔루션이죠. 이렇게 현대마린 솔루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마사지 없이 들어왔거든요. 자 따로 상장한다고 가지고 뭐 특별하게 실적을 부풀려서 들어오는 게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상장이 되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실적 추이를 그대로 연결을 시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퍽 뛰고 난 다음에 이게 3년 연속으로 실적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2024년, 2025년 여기까지는 조금 주춤해요. 매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매출은 사상 최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 이익 쪽 같은 경우에 이익 쪽이 조금 주춤하죠. 320, 313, 300 그리고 내년엔 다시 이제 이익이 또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현재 같은 경우도 이제 3분기 쪽엔 조금 이제 주춤한 흐름들이 나오거나 있는데요. 3분기까지는 앞서 1분기, 2분기 굉장히 좋은 실적을 냈고 그다음에 3분기 잠깐 주춤하고 그리고 4분기에 다시 찾아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의 벽 같은 경우는 이제 지키고 이 벽에서 지키고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자 우크라이나 테마 쪽의 이슈 자체는요. 저희 그 유튜브 테마 이슈 자체는 이겁니다. 늘 나던 거죠. 이게 지금 저 앞에 그 트럼프가 대통령 되기 전서부터 가지고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24시간 내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을 시키겠다. 아까 봤었던 대동기업 같은 회사들 이제 그런 얘기 나오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실제 흐름들을 보인 바가 있었죠. 이게 그래서 이런 쪽 다룰 경우에 이런 우량주들 같은 경우에 따르면 이쪽으로 들어가는 게 제일 안전하다라고 했잖아요. 최소한
이 테마로 인한 버블은 해소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기본이 있으니까 기본 아래로는 안 내려가거든요. 근데 기본 없이 그냥 버블만 들어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개박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늘 나왔던 그 얘기 아닙니까? 예? 러시아와도 논의됐다. 사이트 주소 하나 남겨드릴게요. 논의했겠지. 야 이렇게 해. 너 안 하면 재미없을 텐데. 러시아 쪽에서는 미국 쪽에서 친다 그러면 논의, 러시아 쪽에 우크라이나 쪽에서 받아들인다 그러면 협박. 뭐 늘 나오던 거잖아요. 러시아 수용 압박 이거 한두 번 보신 뉴스인가요? 이거 러시아에 압박한 거, 종전을 압박한 거 이 뉴스만 하더라도요. 전문가님마다 추천주까지 다 수용 압박, 종전 압박 뭐 현재 투자 무료방이라는 데 들어가 계신 거예요. 텔레그램방. 여기 이런 쪽에 보면 전문가님 들어가진 않으셨고. 네. 평화한 압박 이거 올 봄에도 있던 거잖아요. 이거 나오잖아요. 2월 달에도 있었고요. 4월 달에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뉴스 자체로는 뭐 그렇게 새롭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뉴스로 이렇게 내 가지고 탄력받을까 이렇게 나왔지만 이게 내용이 지금 기존에서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즉 러시아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지금 받아들이기 힘든 조정안을 그러고 계속 그러고서 압박하고 젤렌스키 쪽 주고 뭐 망신 주고 이런 흐름들이 되는 거죠. 현재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이전에 나왔던 것처럼 잠깐 반짝하고 튀어나오는 그런 이슈 쪽으로 봐야 되는 셈이 되는 거고요. 다만 자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보면 지금 보시다시피 뭐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오늘 일단 찾아갈 수 있는 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틈새로 테마로 들어온 우선은 요 종목이 이런 종목들이 되겠고 없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중일 분쟁 수혜주군입니다. 오늘 볼 수 있는 종목이 요 다음 종목에서 살펴볼 텐데요. 그래서 요 현재 상태가 이렇게 이어지는 상태가 된다라고 하면 자, 이 우크라이나 재건 쪽이라 그러면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쪽의 종목들은 상당 숫자의 종목들이 넥스트에서는 거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요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동기업, 뭐 현대 에버다임, 그렇죠? 그리고 전진건설로봇 지금 요 정도 수준밖에 안 나온다 이겁니다. 그 요 수준에서 나온다 그러면 뭐 이거는 선택의 여지 없이 요쪽, 그렇죠? 요거 그리고 대동기업 정도, 대동기업은 우리 관심이 지금 없는 종목인데 대동기업가 또 이 종목보다는 전진건설 로봇은 이게 시가총액이 7천억이 되는 종목이고요. 대동기업은 시가총액이 1,500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속도로 치게 된다라면 지금 이제 어차피 이게 길게 가기가 힘든 단기 타이밍으로 보는 종목이다라고 하면. 여기 대동기업 쪽으로 그래도 이게 혹시나 했을 때 만약에 안 됐을 때 그러니까 이게 손절을 잘 못하거나 손절하는 데 익숙치 않은 초보자들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최소한을 이렇게 지켜줄 수 있는 즉 내년도에도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와서 뒤 배경을 잡을 수 있는 전진건설 로봇을 기본으로 이렇게 공략을 하시고요. 이것보다는 다음 쪽에서 우리가 살펴볼 종목 중일 분쟁 수혜 이쪽을 중점으로 보는 것이 좀 더 낫겠죠. 여기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틈새고 저쪽은 올라갈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내렸다 돌아오는 쪽이니까요. 이렇게 가닥 오늘은 이렇게 두 군데를 중심으로 이제 중간에 또 재료가 어떻게 나온다라고 하면 오늘 같은 날 이제 올라가는 종목이 없으니까 이런 때 틈새로 뚫고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 평상시보다 2배, 3배 더 강력하고 빠른 속도로 보인다. 아시죠? 지난번에 제 떨어진 달 같은 경우도 상한가가 9개, 평상시보다 2배 가까운 상한가 종목 개수를 기록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날 같은 경우도 또 변함없이 그러죠. 개별 틈새로 가라. 개별 틈새로 가라. 개별 틈새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여러분들이 모른다. 그럼 지금처럼 이렇게 알려드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개별 틈새 전진건설이 있고 대동기업가 있고 뭐가 있고 근데 요즘 쪽이라 그러면 어차피 똑같은 걸로 돌아 들어가니까 조금 더 가벼운 쪽으로 가보자 이렇게 아주 이런 종목들 찾아내서 알려드린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세력그룹 등주 주로 다루는 전문가인 그래가지고 짧게 치죠. 아주 번개치 치고 들어가서 그냥 게임 끝내버립니다. 지금 막 그날 끝내는 경우가 대부분 많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대상이 되질 않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상한가를 가겠어 뭐 하한가를 가겠어
그 타겟 대상에 전혀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날 아무리 주가가 내린다 그래도 상승 종목은 나오고 급등 종목 나오고 상한가 종목도 나오잖아요. 그런 거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재료주들은 오늘도 재료주들은 많이 나올 거고요. 특징주 재료주 이런 거 나오고 있고 이런 종목들 찾아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르고에 들어가시면 오르고 들어서 이렇게 쭉 보시면 바로 보입니다. 방 이름 자체에서부터 보이는 방들이 있죠.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겠다라는 게 방 제목에서부터 보이는 방들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 들어가 가지고 도움 받으시면 돼요. 오늘 같은 날. 자, 오르고 잘 활용하셔서 대변동성 장세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까는 건 어렵지 않아요.